지역 렌터카 반입 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교통체증 감소와 상권 위축이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주 지역 농민들이 설익은 제도라며 시행 시기를 늦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살아오른 산정호수의 퇴적층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산정호수의 생성 시기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1년 전 우도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렌터카 반입을 금지시켰었죠. 제주도가 이 반입 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우도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는데 처한 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좁은 길이 버스와 트럭, 승용차로 가득 찼습니다. 크기도 속도도 제각각인 탈 것들이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우도의 관문인 천진항 앞 도로. 전기 스쿠터만 무리지어 지날 뿐 렌터카를 보긴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전기버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도의 외부 렌터카 운행이 제한되면서 달라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0달 동안 제주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렌터카 반입량은 4만 7천 대로 1년 전 14만 5천 대에 비해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우도를 찾은 관광객은 17.2% 감소했지만 교통 개선 효과가 크다고 제주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시행 전에는 렌터카 중심이었던 그런 교통 패턴이 정책 시행 이후에는 버스, 3륜, 2륜차 중심으로 변화했다라는 게 저희 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우도면 사무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식당이나 펜션을 비롯한 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운행 제한해서 1년 동안요 효과는 아주 미비한데 우도 경제는 아예 파탄났습니다. 상가나 숙박업은 전년도 대비 매출이 전부 다 감소됐고요. 반면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낮아진 만큼 몇 년 더 시행하며 보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교통행정을 가져서 한번 우도에 접목시켜서 한번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1, 2차로 끝날 게 아니라 3차까지 해서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렌터카 운행 제한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슈인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원칙은 사실을 그대로 알려 불안 심리를 없애는 것이라며 국내법과 국제규약, 예멘 내전 등 다양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농작물마다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는 PLS 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늘 이 제도 시행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는데요. 현실을 외면한 설익은 제도라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당근 파종을 준비 중인 고용원 씨. 내년에 시행될 PLS 제도 때문에 당근을 재배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당근에 허용된 살충제가 고가인데다 약효도 떨어져 당근의 상품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파치로는 군뱅이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비용만 비싸고 농민들은 현장에서는 진짜 갑갑하고 답답하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작물에 따라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잔류 농약 검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 PLS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제주의 경우 47개 작물에 1,600여 개 농약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 토양에 남은 잔류 농약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제도 마련이 미흡하다며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작목의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농산물이 불합격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제주산 월동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최대한 올 한해 등록하겠다고 밝혔지만 설익은 제도라는 비판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유해제출을 통해서 농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는 것, 그것이 정부적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자체나 지역 농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마련된 제도를 섣불리 시행하려고 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중국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과 홍보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 관광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중국 여행정보 검색 1위 사이트인 마펑워와 빅데이터를 공유해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사드 여파로 감소했던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5월에는 작년보다 58% 늘어난 4만 9천여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산정호수의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 살아오름의 생성 기원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분화구의 퇴적층을 시추해 생성 시기와 식생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김항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338m의 살아오름. 한라산 깊숙이 자리한 살아오름 분화구에 물이 가득 차면서 신비로운 풍광을 자아냅니다. 살아오름 산정호수의 생성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추 장비로 분화구 바닥을 최고 10m 깊이로 뚫어 수만 년 동안 쌓였던 퇴적층을 채취합니다. 퇴적물 연대를 측정하고 생물 흔적 등을 분석해 오름의 생성 시기와 기후, 식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오름 퇴적물 속에 기록되어 있는 화산재라든가 과거 화산 쇄설물을 연구함으로써 이 살아오름 주위에서 과거에 화산 활동을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재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시작된 한라산 기초학술 조사의 일환. 한라산 백록담 퇴적층 조사로 백록담이 최소 19,000년 전에 생성된 것을 확인했고, 지난해는 물장오리 퇴적층을 시추해 8,000년 전에 생성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그런 유형에서 많은 정보를 얻음으로써 보다 명확한 자료, 그러니까 자료 분석을 더 명확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그 오름의 생성 연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다 명확하게 이제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백록담과 물장오리에 이어 오는 11월 살아오름의 퇴적물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지형 침식과 변형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장기적인 보존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호국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사유지 매입 계획이 포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변경안에는 사업부지 인근 사유지 26만 제곱미터 가운데 17만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제주호국공원은 오는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제주시 노영동 산 19의 2번지 일대 44만 제곱미터에 봉환당과 묘 5,000기가 조성됩니다. 제주 MBC와 제주 CBS, 제주 신보가 공동 기획했던 지방선거 10대 아젠다가 6.13 지방선거 우수보도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언론학회 등 3개 기관은 제주언론 3사의 공동기획이 흥미 위주의 경마식 보도를 지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주도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며 우수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제주 MBC 등 언론 3사는 유권자 입장을 반영한 10대 아젠다를 선정해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에 적극 활용하며 후보 검증을 위한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